미지의 세계, 우주를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 최근 개봉한 영화 퍼스트맨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다녀온 닐 암스트롱의 일대기를 다뤘습니다. 다양한 영화 속에서 그려졌던 광활한 우주의 모습. 하지만 영화 퍼스트맨은 기존 영화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퍼스트맨은 우주 비행사인 암스트롱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우주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우주선 내부에서부터 달 표면까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장면들. 영화는 암스트롱의 고뇌와 갈등도 인간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암스트롱의 발걸음으로 시작된 인류의 달 착륙은 내년이면 어느덧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달을 향한 인류의 또 하나의 모험.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 찾아온 냉전. 미국과 소련은 당시 정복하지 못한 우주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주 전쟁에서 앞서 나간 것은 소련이었습니다. 1957년 10월 4일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소련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자신했던 미국을 강타한 스푸트니크 쇼크. 불과 한 달 만에 최초의 우주견 라이카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까지 발사되자 충격은 더 컸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자본을 우주 사업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1월, 미국은 드디어 첫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하며 소련보다 먼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던 미국. 그러나 또 한 번의 씁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1961년 4월 보스토크 1호에 탑승해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바라본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는 그의 한마디. 최초의 유인 우주선 타이틀 역시 소련이 거머쥐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계속된 두 나라의 치열한 우주 전쟁. 하지만 대부분의 최초 타이틀을 소련이 차지하면서 우주전쟁 1차전은 소련의 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전쟁은 달 탐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초반 경쟁에서는 소련이 앞서 나갔습니다. 1959년 이미 달 표면에 탐사선 루나 2호를 보낸 소련. 그로부터 7년 뒤인 1966년 무인 탐사선 루나 9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또다시 소련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했죠. 하지만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가 현실이 되면서 우주전쟁의 판도는 뒤바뀌게 됩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미국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주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1961년부터 시작된 아폴로 계획.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현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약 200조 원에 달합니다.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역사를 쓰기 2년 전 발사에 앞서 시험 절차를 거치던 아폴로 1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안에 타고 있던 3명의 우주 비행사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수 없었던 암스트롱과 동료들. 이후 아폴로 4호부터 10호까지 달 착륙을 위한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16일 막중한 임무를 가진 아폴로 11호가 마침내 발사됐습니다. 닐 암스트롱을 비롯해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와 버즈 올드린을 태운 아폴로 11호. 착륙 지점은 고요의 바다. 달 표면 가운데 비교적 평평한 땅으로 달에 다녀간 탐사선들이 보낸 지형 데이터를 분석해 착륙 장소로 정해진 곳이었습니다. 지구를 떠난 지 나흘 만인 7월 20일 아폴로 11호는 달에 무사히 착륙했고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전세가 역전된 우주전쟁. 아폴로 11호의 임무 완수로 미국은 기세등등했지만 숨겨진 비화도 있습니다. 나사도 실패 가능성을 높게 봤던 아폴로 11호의 임무.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
닉슨 당시 대통령이 읽을 추도문이 미리 준비되기도 했던 겁니다.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일까?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공 상태인 달에서 성조기가 휘날렸다. 달 사진에 별빛이 없다며 달 착륙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게다가 2009년 나사가 달 착륙 동영상 원본을 삭제했다고 인정하면서 조작설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하지만 나사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죠. 이후 나사는 달 착륙의 결정적 증거를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두고 온 지진계와 반사경 사진을 공개한 나사. 그리고 올해 7월에는 달 착륙 당시 아폴로 11호가 휴스턴 우주센터와 주고받은 교신 음성 파일 원본도 공개됐습니다.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Roger, Tranquility. We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 We're breathing again. Thanks a lot. 10년 넘게 이어진 우주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안겨준 아폴로 11호. 이후 1972년까지 12명의 우주 비행사가 달 표면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 모두 우주 사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에 부담을 느꼈고 달을 두고 벌어진 두 나라의 경쟁은 1970년대 초 대탕트로 냉전이 완화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달이 다시 전 세계에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00년대 얼음 형태의 물이 달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중심의 아시아권 국가도 달 탐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달 탐사 경쟁에 불이 붙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3일 반 정도면 도착하지만 화성까지는 약 200일이 걸립니다. 게다가 지구와의 공전 시간 차이로 화성 탐사는 26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반면 달은 발사 주기의 제약이 적어 우주선을 자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 탐사 시 생기는 위험성을 미리 체험하고 대비할 수 있죠. 2019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는 인류의 달 착륙.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30년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달 탐사를 기반으로 더 먼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 인류. 앞으로 50년 뒤에는 어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까요?